정말 시간이 없어요. 잠도 부족한데 9시, 10시에 출근을 해서 밤에 12시, 1시에 퇴근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그거를 2년 가까이를. 지금 보면 일을 적게 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일이 날 삼켜버리면 안 된다. 워크라이프 밸런스, 워크라이프 하모니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프레임에 우리 전체를 다 끼워 넣는다는 인상이 되게 강하거든요. 제가 느끼는 번아웃의 이미지는 화가 들어차 있는? 세 분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기보다는 워크 밸런스, 이게 일과 또 다른 일 사이에서 나의 중심을 잡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그래서 또 코너를 하나 준비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왜 방학 되면 생활계획표 많이들 그려보셨을 텐데요. 빨간색은 일하는 시간, 파란색은 쉬는 시간, 까만색은 일과 휴식, 그 사이에 약간의 모호한 경계가 있다라고 할 때 까만색으로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는 7시 40분에 일어나서 아이고 이거를 하려고 일어나요. 이 기상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슬랙에 골뱅이 돼 있으면 그에 다 답변다는 걸 이제 누워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여기서 저희 또 탄력 근무제라서 회사 끝나고 강의를 가는 날들에는 7시 정도엔 퇴근을 해서 강남역으로 보통 이동을 하고, 거기서 강의를 보통 2시간 반에서 3시간짜리를 해요. 제가 이제 모토 중에 하나가 하기 싫을 때 항상 외치는 게 인생은 10시부터 이러면서 다시 이제 10시에 책상 앞에 다시 가요. 인생은 60부터라는 걸 많이 들어봤는데 인생은 몇 시부터? 12시가 넘어가면 집중력이 좀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좀 나쁜 버릇이 하나 있어요. 요때 개발자 디자이너 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지라에 들어가요.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지라가 뭐냐면 프로젝트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 오늘 미주님 얘기한 것 중에 다 동의하고 다 좋아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진짜 싫어진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슬랙에는 다음날 아침에 보내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냥 괜히 질려서 한번 그래봤어요. 미주님이 예전에 아웃스탠딩에 나만의 시간 관리 노하우에 대한 글도 쓰셨다고 하셔서 같은 시기에 되게 많은 일을 했는데 2년 반짜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매일 거의 11시에 퇴근을 했고, 책 계약을 해놓은 게 있어서 책도 썼고, 저 사이버 대학원 석사 졸업을 20년에 했어요. 책을 거의 지하철에서 썼는데 요만한 키보드가 있어서 무릎에다 놓고 글을 썼어요. 지영님 표정. 아니요. 저기 잡히겠구나. 저런. 왜 저렇게 살지? 아니요. 저 10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5시 반, 그 다음에 오후 6시 반부터 11시 정도까지는 일을 하는데, 일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 또 자기 전에 범퍼가 한 3시간 정도 있어요. 일을 계속할 때 저희가 또 멈출 수 없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일이 너무 잘 되거나, 그게 아니면은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 진짜 그냥 유튜브만 할 일 없이 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주말 휴일도 똑같이 하긴 해요. 디자인 스펙트럼 일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챙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평일에는 이렇게 해요. 이건 가장 회사 일을 덜 할 때를 표현한 것 같아요. 프로젝트 좀 바쁠 때는 크런치보드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진짜 밤 샐 때도 있고 넘어가긴 하는데, 상관이 없지. 8시부터 1시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상 막 놀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계속 뭘 할지 구상하고 그냥 이상적인 얘기 하거든요. 막, 야 이거 있으면 어떨 것 같아? 나 이런 거 생각하는데 어떤 것 같아? 막 이런 얘기하면서 진행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완전한 휴식? 놓는다는 사실 답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세 분의 이 24시간 그래프를 보다 보니까 사실 이 일의 비중이 엄청 많은 분들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요즘에 사실 많이 나오는 워크라이프 밸런스와 관련해서도 나의 어떤 기준이나 관점이 있으실 것도 같은데, 저는 워크라이프 밸런스, 워크라이프 하모니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프레임에 우리 전체를 다 끼워 넣는다는 인상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 말을 정의하는 순간 자신의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틀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서 스스로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그 단어를 해석하느냐에 좀 달린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들이 약간 필요하면 먼저 쉬는 거고 재밌으면 더 하는 거고 이런 개념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회사가 강제로 시키는 상황이라면 물론 그건 고쳐야죠. 근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그때부터는 그 단어는 되게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일을 적게 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행복하지 않냐? 라고 했을 때 전 나름 되게 행복지수가 높은 편이거든요. 일이 나를 삼켜버리면 안 된다. 이 일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힘들고 나를 저 삼키고 있어서 내가 어느 한 곳 시야를 틀 수 없다. 이 상태만 경계하면 되지 않을까? 워크 라이프의 라이프가 대체 뭘까요? 생산하는 거가 자신의 삶의 모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라이프는
일에 가까운 거 아닐까요? 우리가 만약에 꽃꽂이를 배운다고 해도 그 꽃꽂이가 누군가한테는 라이프고 누군가한테는 워크일 수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면 나의 일과 삶에 대한 시간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시간이 나에게 쌓이지 않는다고 느끼면 그게 5시, 6시에 칼퇴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워라밸이 정말 좋은 삶이냐, 내가 그렇게 하면서 행복하냐는 다른 문제니까. 근데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저도 만약 제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다면 정시 퇴근해서 제대로 내 시간 보장받지 않으면 밸런스 무너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원하는 일과 함께 지금 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그걸 되게 유동적으로 생각할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이에 또 사연이 하나 와 있어요. 워라밸과 번아웃과 관련된 그 사연을 저희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최연소 파트장 하고 나니 너무 후회돼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1년차 호시래기 이수지라고 합니다. CX팀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실력과 열정을 인정받으면서 최연소 최신참 파트장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TF팀까지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진짜 일에 압사당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각 파트장 미팅, 대표님과의 미팅, TF팀 미팅을 진행하고 오후 4시 혹은 5시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제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자연히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도 야근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전 이 일이 정말 재밌고 입사 후에 제가 많이 성장했다고도 느껴요. 다만 지금의 위치가 너무 버거운 것 같습니다. 일에 점점 흥미를 잃어가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 사연이 너무 딱한데 구조적인 문제도 너무 극명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준비가 덜 된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파트장이라는 건 어쨌든 한 파트의 리더고, 리더가 된다는 건 내가 일을 잘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층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들어갔는데 파트장을 맡겼다는 거는 전화하면 여기 탈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뭔가 장이라고 하는 직급을 보상처럼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일을 열심히 하면 보상처럼 팀장이 되고 나중에 임원까지 되겠지라는 생각이 대기업에서는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여전히 좀 많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네가 잘하니까 주는 거야, 보상이야. 그럼 그거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아까 되게 공감했냐면 제가 완전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꽤 큰 프로젝트를 그 총괄처럼 맡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또 바보 같았던 게 이 사람들 뻥기 보고 알아보는구나. 여기서부터 알아본다고? 내가 네, 네.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제일 두려운 거는 방향성을 모르겠어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좀 잘하고 있나? 그러다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주말에 쉬게 되면 그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쉬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이건 열정이 아니다. 이건 혹사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세 분은 사실 이런 경우 없으세요? 내가 막 이렇게 달리다 보면 갑자기 에너지가 이렇게 툭 꺼지는, 스위치가 탁 나가는 이런 경험들. 스펙트럼 콘이라는 큰 대형 디자인 컨퍼런스를 해요. 작년 11월, 12월에 되게 성공적이었고 반응도 좋았고,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2달 동안 제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일을 다 놨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2달을 진짜 내쉬니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우리가 아프면은 병원 가서 실제로 치료받는 것처럼 채워 넣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긴 장기 대형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되게 컸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게 왜 이런 정책으로 돼 있어요? 라는 설명을 상황이 이랬고요. 누가 이랬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까지 다 허무하게 느껴지면서 일을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번아웃이라고 하면 느껴지는 이미지는 굉장히 무력감에 들어서 우울하고 이런 건데, 제가 느끼는 번아웃의 이미지는 화가 들어차 있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도 화를 내게 되고, 그게 동료들에게서도 많이 보였는데 공황장애로 간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걸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 자체를 좋아하지 않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력감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일을 내 이름으로 할 수 없을 때인 것 같아요.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내 주관대로 할 수 없고 내 오너십을 가지고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일 때 이제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환경을 바꿔줘야 한다. 일하는 우리에게 쉼표는 필요하다가 중요한 것 같아요. 번아웃 겪는 분들한테 한마디씩만 좀 해주신다면? 번아웃이 오면 쉬세요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건지 알거든요. 실제로 저도 2달 쉬었기 때문에 통장됐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번아웃이 왔다는 걸 주변에 말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라거든요. 제일 안 좋은 상황은 혼자 끌어안아서 터지는 거거든요. 직장에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제일 좋고, 어쨌든 번아웃이 왔다는 건 그만큼 몰입을 해봐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여정 동안 분명히 잘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당신은 열심히 했다. 이게 더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번아웃이란 단어를 거의 쓰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슬럼프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썼었어요. 슬럼프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저희 아이유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네. 스티브 네. 밖에서 그렇게 그거는 말씀하셨어요. 네. 정답입니다. 나를 속이는 이 감정을 언제든지 없앨 수 있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슬럼프를 날릴 수 있대요. 근데 번아웃은 병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슬럼프냐, 번아웃이냐 철저하게 스스로 한번 규명할 필요가 있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슬럼프라면 벗어날 방법을 찾아보시고 번아웃이면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워키토키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 토크 내용이 좋았다면 여러분들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 어떤 분들 뵙고 싶은지 어떤 이야기 담았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는 여러분들 또 뵙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